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미쳤어? 벌건 대낮에 당신 아들뻘 되는 남자하고 무슨 짓이야? 순미 아빠. 민석 씨, 여기는 우리 애들 아빠 김재근 씨. 여기는 공민석 씨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내분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민석입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자주 보기는 뭘 봐. 어린 놈의 시키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엄마뻘 되는 가정 있는 유부녀를 만나고 다녀? 너희 엄마 아빠도 아시냐? 네가 이런 놈인 거? 네. 안 그래도 오늘 우리 어머니 운영하시는 카페에 가서 같이 인사드리고 얘기 나누다 왔어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시죠. 혜연 씨, 조심히 들어가고 밤에 통화해요. 민석 씨, 운전 조심해요. 이따 전화할게. 남편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저를 째려보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민석 씨 차가 집 앞을 떠나 멀리 사라지는 걸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룰루랄라 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겁게 집으로 들어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먼저 하고 나와서 얼마 전부터 내 방으로 쓰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와 머리를 말리며 민석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석 씨, 오늘도 너무 고마워. 어머님도 좋으시고 나 너무 즐거웠어. 근데 남편 때문에 많이 불편했지? 아니요, 그 정도야 뭐. 저는 한 대 맞을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남편분이 분노 조절을 잘 하시던데요. 붙어봤자 자기가 안 되겠다 싶으니 그런 거겠지. 오늘 피곤했을 텐데 잘 자고 언제 또 만날지 서로 톡하자. 네, 혜연 씨도 잘 자요. 어느새 들어왔는지 남편이 문 앞에 서서 놀고 있네 라며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드라이기를 최고로 올리고 머리를 계속 말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입술은 지 잡아먹은 것처럼 뻘겋게 칠해가지고는 주책맞게 40년이나 어린 놈을 만나고 다녀? 당신이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서로 간섭 안 하고 즐겁게 살기로 해놓고 피곤하게 하지 마. 나 내일은 민석 씨 친구들 소개받기로 했단 말이야. 얼굴 팩하고 일찍 자야 되니까 할 말 없으면 빨리 나가. 그러면서 거울을 보며 팩을 뜯어붙이는 마누라를 보며 남편은 주먹을 움켜쥐고는 부들부들 떨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딸 셋에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왜 40년이나 어린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5. 요즘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대가족이지요. 아이들이 나이 터울이 많이 나서 첫째가 32, 둘째가 25입니다. 그 아래 3명의 아이들이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줄줄이네요. 대가족 먹고 살려니 남편이나 저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람피는 남편 덕분에 대학생 애인 만나서 외곽에 나가 근사한 카페에서 풍경 감상하며 커피 마시는 데이트도 하고 극장에 가서 팝콘 먹으며 영화도 보고 세상이 핑크빛이네요. 이런 기분에 남편도 바람 피우는 거겠죠? 남편은 둘째 딸아이 친구와 바람이 시게 났어요. 25살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처음엔 그걸 알고 나이가 34이나 차이 나는데 둘 다 더러워 미치겠더군요. 남편과 저는 둘이 같이 문구점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납품하러 간 남편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 또 친구들 만나 노나 보다. 술 마시거나 골프 스크린 갔나 보다 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먼저 퇴근을 하고 저녁 먹으러 올 건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원래 평소에도 자잘하게 거래처에서 물품 구매 요청이나 문의가 많아 전화나 카톡, 문자를 자주 체크하고 잘 받는 편인데 요 몇 달 사이 전화를 안 받는 때가 있어 화가 나 몇 번 실랑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진동으로 해놔서 못 받았다. 피곤해서 차에서 한잠 잤다. 전화가 진짜 안 왔다. 등등 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아직까지는 일에는 큰 지장이 없어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조금 미심쩍기는 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여 휴대폰을 봤는데 특별히 의심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 문구점 도매업 사업을 하다 보니 거래처가 워낙 많고
이리저리 연락 오는 데가 많아 전화도 문자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중에 김 사장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한테 온 문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말투가 여자 말투여서 번호를 기억해 놨다가 제 핸드폰에 저장해 보니 프로필 사진에 젊은 여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남편의 핸드폰에서 김 사장으로 되어 있는 문자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문자를 보니 세림 아파트 정문에서 8시까지 데리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때 봐. 서로 아주 편안한 말투였습니다. 세림 아파트면 우리 집 건너편 아파트인데 이 동네 사람인가? 거래처 사람인가? 난 기억이 없는데. 아무래도 쎄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첫째 딸 또래보다 살짝 나이가 있어 보여 혹시 학교 다닐 때 이런 선배 본 적 있니 하면서 사진을 첫째 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은 모른다고 하였고 둘째가 일상 그 동네에서 마당발에 친구도 많아서 첫째가 둘째에게 물어봤는데 친하지는 않는데 중학교 친구라고 했다네요. 그거 듣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간녀 인스타를 보니 남편이 외제차도 사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에 비상금을 몇백씩 놔두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 만날 때마다 현금으로 최소 100씩은 준 것 같고요. 계속 비상금 현금이 빠져서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사업에 급하게 썼다 해서 할 말이 없었는데 알아보니 사업에 쓴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걸 알게 된 이유는 남편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남편이 재정 관리를 해서 제가 의심 없이 넘어갔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저희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카드값도 못 갚고 취업한 첫째 둘째한테 돈 빌려서 버티고 잡일 해서 버티고 이런 수준인데 어디서 돈이 나서 그 여자한테 퍼주고 있는지 모르겠고 첫째 둘째한테 돈도 못 갚고 있어서 미안해 죽겠습니다. 저는 요 사이 사업을 접어야 하나 조금 더 버티면 어려운 시국이 끝날까 걱정이 깊어 잠도 잘 오지 않는데 남편과 얼굴 맞대고 얘기를 할라 치면 그렇게 내빼더니 걱정만 늘어놓는 제 얼굴보다는 화사한 25살 여자애를 만나고 싶었겠지요. 1000번 만번 이해한다 남편놈아. 그러나 부모라면 남아있는 애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사는 망하게 생겼는데 젊은 여자한테 정신 뺏겨서는 돈은 다 갖다 바치고 미운 건 미운 거고 우리 앞날이 걸린 문제니 상의는 해야겠길래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순미 아빠, 장사는 이제 접어야겠지? 갑자기 장사를 왜 접어? 장사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데 어떡해. 그냥 둘이서 나가서 어디 공장에서 일해서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낫지. 싫어. 왜 내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 하려면 혼자 나가서 해. 우리 애들 생각하면 고집 부리지 말고 어떻게든 살 생각해야지. 정말 듣기 싫어서 원. 이래서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니까.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고 집을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았지만 나를 뿌리치고 나간 남편은 그날 밤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라도 기어 들어오더니 싸울 핑곗거리가 생겨 얼씨구나 집을 나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기가 생긴 저는 이제까지 알면서도 눈 감아주던 것도 미련한 짓이고 참고 사는 바보 같은 짓은 더 이상 하기는 싫고 어떻게 해야 하나 몇 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습니다. 벌써 막내 아들 빼고 딸들은 아빠가 둘째 딸 친구와 바람이 난 걸 알고 있었고 엄마 힘들면 이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나라고 바람 피울 줄 몰라서 죽도록 일만 하는 줄 아나? 저는 며칠 후 자리를 털고 일어나 딸들에게 나도 이제 즐기며 살 거다 말리지 마라 했습니다. 딸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녁에 집으로 모였고 자기들끼리 아무리 그래도 엄마까지 맞바람 피우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파와 왜 엄마만 참냐 엄마도 바람 피우고 싶으면 피우라는 파 그냥 이혼하고 조용히 살면 안 되겠냐는 파로 의견이 나눴습니다. 그때 대학생 셋째 딸이 엄마 그럼 기왕이면 아빠 만나는 여자보다 더 어리고 멋진 영계 만나. 내 친구 소개시켜 줄게. 이게 미쳤나? 특히 둘째가 셋째 등짝을 때리는 걸 시작으로 딸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엔 대학생인 셋째 딸 친구를 소개받아 몇 번 만나며 데이트 중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친구가 아니라 우리 셋째를 마음에 들어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점수 좀 따고 싶다며
저한테 극진히 대하는 모습을 보니 믿음이 가고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실상은 저와 그 남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셋째 딸과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고 다니며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데 둘이 알콩달콩 연애하는 모습을 보니 참 이쁘고 순수한 게 이대로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제 모습을 보니 나이 들어 돈 때문에 치이고 부부끼리 서로 바람 피우고 서글픈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몇 번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모습을 본 남편은 며칠 동안 연락도 없더니 오늘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집 앞 커피숍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남자는 바람필 수 있지만 애들 엄마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하며 일장 연설을 들어놓았습니다. 나 원참 기가 차서 그냥 나오려고 하니 저를 잡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뭘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놈 안 만날 거냐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좋아서 만나는데. 당신도 당신 좋다는 사람 만나고 서로 즐기면서 살자고. 내가 너무 아등바등 살았어. 바보같이. 이제는 여자 대접 제대로 받고 살고 싶어. 내가 바람피던 거 다 정리하고 사업도 정리하고 취직할게. 집에 들어가서 집안일도 하고 밥도 차리고 할게. 나 버리지 마. 죽을 때 됐어. 왜 이래?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나와서 딸들에게 카톡을 보냈더니 둘째가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네 라며 얘기를 하는데 둘째가 아빠 바람피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 네 동창 윤미인데 너 만나는 김재식이 우리 아빠야. 너 우리 아빠 사랑해? 잘됐다. 네가 우리 좀 도와줘. 지금 우리 아빠 사업도 망하고 그 바람에 몸도 안 좋아서 병원에 장기 입원도 해야 한다는데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자세한 건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가능하면 사업 자금 좀 빌려주고 아빠 옆에서 병간호 좀 해줄 수 있어? 야, 미쳤어? 내가 왜 네 아빠 병간호를 해? 하라면 너나 해. 재수없게. 돈도 없는 늙은이한테 내가 미쳤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렇게 연락을 하고 나니 남편이 아무리 연락하고 만나달라고 해도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은 세상 다시 없을 사랑처럼 굴더니 젊은 여자한테 이용당하고 내쳐지니 이제야 아차 싶었는지 저한테 와서 달라붙고 싶은가 봅니다. 자식들 결혼할 때 혼주석에는 저 혼자 앉아있는 것보단 그래도 부모가 같이 앉아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